석유? 예, 그것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 CCPIT랑 석유공사가 여기 이제 협력 관계로 소개하는데 그 외에도 저도 그냥 출퇴근하는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멕시코 딸기, 베리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규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우유 여기서 반입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한국 슈퍼 가시면 카페라떼랑 이런 건 있는데 실제 시중에 시판되는 슈퍼에 보시면 뭐 오뚜기라든지 저 특정 상표의 그 PPL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과자 이런 건 유통이 되죠. 저희 성공하신 우리 동교포 사업가분께서 다 납품하고 계셔가지고. 하지만 우유 보신 적 있나요? 우유? 우리나라 매일 우유? 이게 멕시코에서도 수입이 안 돼요. 한국은 규제 때문에. 상호주의에 의해서 한국에서 수입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한국에서 뭘 들여올 때 그런 걸 또 다 따져보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규제 품목인지 아닌지. 뒤에 보시면 뭐 다른 강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지만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제 보시면 아시아 국가 중에 인도가 있고요. 뭐 인도를 아시아로 치느냐 마느냐 그거는 따로 일본이 있고 한국 이 정도로 우리나라와 멕시코와는 되게 밀접한 교육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네. 지금 방금 지난 두 슬라이드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셨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힌트. 수치.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치. 예, 7과 6페이지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한 번 더 봐요.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하다가 제가 이제 안내드리다가 힌트가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국가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어때요? 중국, 미국 당연히 우리의 완전 경제 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국가들이죠.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여기에 중남미 국가 있나요? 없죠. 멕시코가 우리나라 수출 중남미 중 효자 국가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의 수치와 그리고 물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에 있는 수치와 우리나라에 관련된 수치가 차이가 나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지표 거의 답이 나와요. 저 왜 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2014년 수출 통계를 한번 봐.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네, 조와 이름. 오조 김찬중입니다. 예, 오조 김창중님. 멕시코는 증감률이 11.5인데 우리나라는 32점.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의도해. 그것도 잘 찾으셨는데 일단 5조에 점수 주시고요. 다 지금 남이선이 다 적고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걷고 있는지는 모르시지만 일단 고개가 이러고 있으면 대충 의심하겠죠. 자, 자신 있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5, 4, 3, 2, 1. 자, 방금 발표하셨던 그 김찬중님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는 이거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저희 본부장님이 알려주셨는데 한번 개봉해 주시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저거였어. 답 말하기 잘했다. 네, 자그마치 8기가 USB. 와, 8기가 요즘 쉽지 않아요. 8기가. 다들 아쉽죠? 8기가 나 4기가밖에 없는데 다 8기가예요. 8기가 쉽지 않습니다. 4기가였나? 예, 제가 잘 확인 안 제가 이거 8기가. 이걸 보시죠. 자료원이 어딘지. 여러분이 통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시장 분석하고 이러시면서 무작정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만큼 수출한다더라.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 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건 무역협회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라고 이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곳인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협회
키타에서 집계되는 자료는 어디서 접수가 될까요? 좀 어렵죠. 관세청이고 여기다 사트. 그런데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라든지 프로메이코 멕시코 경제부에 집계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멕시코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수입하는 양은 룰스 오브 오리진, 원산지 기준으로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세와 규제의 품목은 원산지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건 이 HS 코드 세 번으로 해서 수입열 몇 %고 규제가 뭐 노음이 뭐고 그 코페프레스에 등록해야 되는 게 뭐고 이런 걸 다 여기 통역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경험들이 제가 이제 통글리시도 아니고 스페인어식 한국말이 나오는데 통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절단 통역 업무를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제일 먼저 그 바이어랑 확인하는 게 이게 물론 그 준비가 좀 덜 된 국내기업분들인데 저희가 다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몇이고 규제가 없고 그런 걸 현장에서 나누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바이어는 약간 이걸 왜 이제 물어보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뭔가 수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역으로 한국으로 요즘 멕시코에 대한 상품이 인기래요. 우리나라에 경리단길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이태원에 추로스 전문점이 생겼어요. 추로스 마치 맥도날드처럼 추로스 전문 가게가 생겼고 그 정통 따꼬를 많은 딱 멕시코식 식당이 생겼답니다. 이태원에. 그 정도로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굳이 여기로 수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멕시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국으로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수입 업무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거를 항상 유익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교육 투자 현황은 이제 간단하게 주요 국가와 품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가 우리나라 중남미 국가 수출 1위고요. 주로 어떤 품목이 되냐? 여기에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과 이 수출이 되고 있고 멕시코에서 뭘 수입하냐? 자연 광물이죠. 그리고 역으로 여기 멕시코도 자동차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산루이스 포토시, 몬테레이 이쪽은 뭐 스태핑 하시는 프레스 쪽 구경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멕시코가 상당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습니다. 발레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주 수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현황은 우리랑 좀 많이 직결되는 게 없어도 큰 틀만 보시면 한국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게 언제 늘었죠? 2014년 누가 왔죠? 한국이었죠. 그리고 멕시코가 한국에 투자 이게 뭐 투자 금액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014년에 한국에 오히려 투자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제조업 관련 기업인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금 잠정 모집.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동네에 왜 이런 환경 피해 이렇게 되니까 잠정 중단된 상태고 이게 프로메이코 그 경제부 자료인데 여기는 아마 협력 기업 그 작은 개인 이런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법인이 여기 진출 한 200개 정도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또 두각을 나타낸 곳이 최근에 홈쇼핑이었는데 어디죠? CJ.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CJ 택배 박스를 봤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NUC전자라든지 주의 성공사 보시면 주요 공업단지인 국경과 시티 인근의 뿌에블라, 뜨라카블라 뭐 이런 쪽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분야로는 자동차 부품 아까 수치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분포도를 보는 건데 기아차 몬테레이 지금 관련 부품 다 몬테레이를 줬었잖아요. 정말 신현상이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현대 트랜스리더라고 해서 옛날부터 그 트레일러 하시는 쪽이 계시고 LG라든지 뭐 포스코 이제 알타비나 다 시티 인근에 있는 뿌에블라가 여기서부터 좀 이제 관심 있게 약간 교양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라질에서 중남미 2대 시장. 이코노미스트가 요즘 버니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 그건 경제지인데 멕시코와 브라질을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양극화된 시장 잘 경험하고 계시죠? 그 멕시코 통계청에 의하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땡땡명이라고 합니다. 자, 예상 몇 명일까요? 신용카드 보유자 멕시코 내. 당신
예? 손 드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줄 알고. 신용카드 보유자 통계청에서 잠깐 뒤집어 나오는데 약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몇 명이었죠? 1억이죠. 우리나라 카드 2000년도에 막 대학생도 받았죠. 마구 뿌렸죠 카드를. 근데 여기는 2천만 명. 이거에 대해서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되게 오래 걸려요. 여기 주재원분들 중에 아마 계좌 만드는데 애로사항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신용카드. 저희도 해보니까 최소 6개월이 걸려요. 6개월간 꾸준히 거래가 있어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은행마다 다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이제 일부 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멕스는 뭐 바로 나오는 것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그만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렉트라라든지 코펠 이런 유통업체 중에 그 서민 대상으로 하는 그곳은 첨가지를 36개월간 환급하는 거 아세요? 할부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좌이체, 정답 중에 하나. 그것도 되고요. 물론 그것과 계좌이체는 비슷한 건데 그 유통업체 안에 은행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서약서 쓰고 난 이렇게 하겠다. 심지어 텔맥스 전화 요금에 연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되게 그 36개월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소비 패턴이 있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못 사는 주가 주로 이제 그런 주죠. 요 빨간색 관광지, 깡쿠는 그나마 관광수익이 있어서 아주 새빨간색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가품을 선호한다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독과점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료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뭐 파일 받으시면 업데이트할 내용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룹보 모델로 이건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독일 자본에 팔렸죠. 더 이상 멕시코 맥주가 아니죠. 테킬라도 지금 멕시코 자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디서 샀다고 하는데, 이처럼 대기업 우리나라처럼 따지면 삼성, 뭐 LG, 뭐 이런 각종 탑 10이 각 분야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TV면 TV, 통신업계 통신. 그 중에 최고는 누구죠? 하나, 둘, 셋. 카를로스 슬림. 카를로스 슬림이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하죠. 이건 이게 폰 하나만 주시면 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를 되게 비웃을 수 있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현지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린 내용인데, 멕시코에 지점 세운다고 이 과달라하라는 몬테레이가 커버가 되나요?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죠. 차로 9시간입니다. 900km.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 내가 여러분이 나중에 법인장님이 되면 사장님이 됐어요. 구색도를 해내라 됐어요. 몬테레이 한번 좀 팔아볼까? 그때쯤 되면 이제 지사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아마 우리 성공하신 우리 회원사 분들은 다 그 회장님도 그렇고 다 있죠. 지사.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멕시코 시티 법인 세우면 그냥 과달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특히 몬테레이는 기후도 아예 다르죠. 지금 몇 도죠? 몬테레이? 비 뭐 장난 아니죠. 뭐 비도 많이 오고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렇게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져요. 도시별로. 왜냐?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여기는 오히려 미국하고 더 가까운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멕시코 나는 꿈이 커서 난 그건 아니고 일단 난 멕시코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과달라하라도 나름 시티와는 좀 독립성 있는 구매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 제품이라든지 의약 제품. 파르마시아들 과달라라고 왜 멕시코 시티에 있나? 전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나름 멕시코의 대기업 파르마시아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특정 상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크레이텐 바렐 한번 가보시면 돼요. 미국 건지 제가 포르투갈 메이드 인 포르투갈인데 뭐 미국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100불 하는 의자가 여기는 250불 하고 있어요. 최소.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니 나프타 체결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나요? 미국에서 100불 하는 게 왜 여기서 250불? 네? 운송비하고
누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마진. 아, 예, 우리나라 이제 기업분들 와서 하다 놀라는 게 마진을 그렇게 많이 이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뭐 마진 100%에 보통 50%에서 2.5배가 가격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린 내용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렇게 되나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이 멕시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최대한 멕시코로 모셔와요. 저희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묘판이라고 하세요. 묘? 여기 논에서 혹시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 모내기 할 때 묘 그 판때기가 있어요. 그거를 멕시코에 팔겠대요. 처음에 이제 저희 시장성 평가를 거예요.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여기 판매하고 계세요. 딴 딜러를 통해서 저기 북쪽 지역. 근데 시티에 이거는 좀 약간 기업 내부 정보니까 좀 가급적 우리끼리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티 내에 있는 추가 거래선을 걸고,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 내부 정보다 보니까 시티에 추가 거래선을 발굴하고 싶다. 왜냐? 이 위쪽에는 거래선 좀 있는데 밑에 한 번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근데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전 세계 묘판 1, 2위, 3위를 다투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시면 좋겠고, 특히 나프타 내에서는 유통이나 이런 게 미국에서 생산되고 무반세로 진행되니까 휴스턴에서 오신 분들, 예, 멕시코에서 뭐가 잘 팔릴까 한번 잘 요번에 기간 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불짜리 의자, 누가 의자를 100불짜리 사겠습니까 하면서도 우리 여성분들, 특히 제 와이프가 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사오자 이런 거 말고 좀 대부분 우리 멕시코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여름휴가 어디에 갈 것이죠? 특히 독립기념일 주변에서 미국에 가서 왕창 사업, 특히 차로, 저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차로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 가서 가득 애기용품을, 제 애기가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애기용품이 왜 이렇게 비싸요? 멕시코 월마트 가니까 그래도 좀 싸지는 것 같은데 뭐 아무나 막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애 낳고 그러시면 여기 애 아버지 계시나요? 애 아빠 엄마 막 그냥 막산 중국산 사주고 싶나요? 아무리 싸더라도 안 되잖아요. 이거 그거 그 C 있나 보고 ISO 다 그렇게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멕시코에는 다 2배로 팔고 있는데 그리고 한두 개만 사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출, 아까 멕시코가 수출이 80%고 수입이 50% 이런 국가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끼죠. 나름 이런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 부품 쪽 소싱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가 구매 결정권이 없다는 거. 근데 요즘은 시장이 또 바뀌었어요. 일부 결정권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10년 전에 지사업을 오셨던 분이 최근에 폭스바겐 소형차에 전량 납품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10년. 근데 저희 본사나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성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당해년 성과로. 이제 소비자 분석. 저 한 40분까지 해도 되죠? 괜찮나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항아리형이라고 하죠. 점점 진구.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 저도 지금 하나 생기고 나니까 저는 축구팀을까지는 아니고 테니스 팀 정도 2명에서 4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육아 비용 얘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멕시코는 어떤가요? 멕시코 제1종교가 뭐죠? 천주교,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는 약 7%에서 10%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천주교 오신 분. 낙태 가능한가요? 천주교에서 낙태가 가능한가요? 금지돼 있죠. 금지죠. 물론 지금 교황님이 뭐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교황님이셔가지고 이제 동성 같은 뉴스가 참 항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낙태가 안 되잖아요. 그 무차차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일단 낳고 보고 남편은 어디 갔죠? 모르죠. 그렇다 보니 젊은 국가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평균 연령이 28세예요. 좀 다들 감이 안 오시죠?
평균 수명이 30세 이상이냐 이하냐 따라서 여기는 노령화 시장이냐 아니면 젊은 시장이냐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의원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정말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저는 이 수치가 CIA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일단 넣어놨는데 어떻게 평균 수명이 80, 기대 수명이 36세일 수가 있죠? 여러분 36세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도에는 74세로 그만큼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게 일단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고,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시장이 있고 나이 든 분들이 선호하는 시장이 있죠. 자, 작년에 뮤직뱅크 가보시고 뮤직뱅크 인 멕시코. 오! 반갑습니다. 아, 그때 제가 또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는데, 아, 여기 멕시코 땅에서 걸스데이를 뭐 저런 빠돌이가 있나 싶으실 텐데, 그 과거가 좀 있습니다. 별로 물어보지 말았어요. 뭐 이런 거 잘합니다요. 이런 거. 소신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사립대에 다니는 마리아와 저기 그냥 초등학교 나온 마리아의 하루,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갑자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이쪽으로 올라가실 거니까 이미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심리적으로는 지금 딱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멕시코의 거의 한 70, 80%는 이렇게 되고 있고, 20% 아까 그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호텔에 한번 나중에 깜깜이 이런 데 가서 카운터에 이렇게 계셔보세요. 신용카드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 뭉치를 이만큼 꺼내서 계산해보라. 전 봤습니다. 깜깜해서.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소비자의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냐. 멕시코도 우리나라처럼 교육노조, 선생님 이제 세습 안 되죠. 교원평가제 도입됐죠. 곧 있으면 사교육,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전자칠판 이런 거 납품하려고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했지 못했던 아이템으로 현지 진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비자 의식 변화. 지금 여기 4D 영화관 많죠? 4DX. 어디서 할게요? 어디 기술? 이거는 10분간 여기 와서 아는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에서 그 납품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공개가 많이 안 돼서 다들 모르시는데, 저희 최근에 알았어요. 콘텐츠 부분은 진짜 CJ가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형 소비 유형. 제가 2012년 8월에 오기 전만 해도 PFC가 PF창,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맞나요? CPK? 피자 키친 이런 게 없었다가 12년 말부터 급속도로 늘었어요. 스타벅스 시티 안에 몇 개인지 아세요? 근데 이 패턴이 지금 중남미 잘 나가는 페루, 콜롬비아 다 유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런 미국형 소비 유형, 그리고 온라인 쇼핑 증가,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죠. 전자상거래. 최근에 뭐가 들어왔죠? 미국에 아마존이 들어왔죠. 물론 아직 그 형태는 정말 미국의 아마존과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팔라시오 데이로 리버풀 다 뭐하고 있죠? 콤브라데 미니아 온라인으로. 저 12년 왔을 때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택, 차량, 여기 혹시 인테르로마스 거주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년 되셨어요? 네. 3개월이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2년 됐는데 2년 전 대비 교통량이 완전 달라졌어요. 새로운 길이 하나 뚫렸다고 하는데 경목 현상은 똑같아요. 우리 더 심해졌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엄한 데로 돌아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멕시코인들 행복지수가 거의 탑 10 안에 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산층은 4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멕시코 이내 기계에 따르면. 하지만 최대한 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관심 유방 품목이 뭐가 되냐면 건강과 웰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여기에 이제 기아차나 협력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제 지방상권, 앞으로는 멕시코 시티뿐만 아니라 롯데리, 과달라하라, 후에바 이런 데가 더 뜰 거라는 거죠.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 직원들이 가끔 그냥 이체로 돌리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아세요? 현지 직원들 보고 있으면 그냥 막 넣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로는 일단 컵라면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아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알려드리면 뭐 검증된 건 모르겠는데 뭐 환경 뭐 호르몬 이런 게 나와가지고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컵라면은 각적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시고 이런 내용 몰라요. 그래서 2013년 초에 우리나라 주석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두 글자. 뭐 아직도 1위인지 모르겠는데 휴 롬 휴맥스 후맥스 아니에요? 네, 휴롬이 거의 1위인데 그때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시장성이 어떻게 되나?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그 무차차들이 아침에 짜줍니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라고 2013년 초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CJ 홈쇼핑에 뭐가 납품이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중견기업입니다. 휴로는 아니고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제 빨라실데이로 그리고 각종 월마트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 무역관이 지원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빨라실데이로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멕시코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의료기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 다들 중국산이 구리다는 걸 압니다. 중국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자기들도 알잖아요. 중국도 이거 우리 잘 압니다. 중국산 대비 가격만 괜찮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곳이 의료기기예요. 우리 중견기업 중에 제일 와 있는 데가 치과 엑스레이 밖에 그리고 예전에 혈당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당뇨 이런 거 생산하는 라이센스 등 의료기기 쪽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구민분도 공포 기업가분도 무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치과 쪽으로 해가지고 아밋 전시회라고 있어요. 멕시코의 전시회가 유효한 좀 바이어를 나름대로 배우할 수 있는 두 전시회가 있는데 그 안따드 대형 유통망 전시회랑 치과 전시 아밋 거기에 바텍도 못 들어간 가운데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셨나요? 네, 요즘 슈퍼에 많이 보여요. 음료, 코스트코에 특히 많이 보이죠. 좀 쉬운 데도 많이 보여요. 성공 요인. 이전에는 멕시코가 주스 원료 거의 공급 세계 탑5 안에 든거 아세요? 이런 원조의 국가에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잘 공략을 했던 거죠. 물론 여기는 미국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띠앙기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던 게 점점 더 대형 유통망, 코스트코, 월마트, 샘스클럽 그리고 각종 대형 백화점 그리고 이런 온라인 메르카도르는 사실 멕시코보다 아니죠. 좀 그런데 그래서 선호하는 구매 유통점이 어디냐? 슈퍼마켓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베스트바이나 뭐 그런 전문 특화된 비율을 보시면 매장 수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뭐 이거 다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뭐 잘 아시는 이런 걸 감안을 하셔야 바이어랑 미팅을 했을 때 얘기도 되고 의외로 멕시코 전통 음악이 있는데 주로 미국 쪽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연화 산업위에서 막 난리 나죠. 우리는 다시 코타를 도입해야 된다. 멕시코 영화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 영화예요. 탑10을. 그리고 정말 중산층 이상 미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미국 쪽 스포츠를 향유하죠. 또는 유럽. 멕시코에 왜 농구가 없는지 아세요? 아니 그 농구장이 길거리 농구장 우리나라는 정말 동네마다 농구장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로 축구죠. 왜 그럴까요? 프로 농구단이 없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그 멕시코 그 축구 경기 1년에 몇 번 결승전하죠? 네, 다 축구. 그런데 의외로 홀랑코라든지 좀 괜찮은 곳 가면 못 들어줍니다.
골프. 여기 왜 이렇게 테니스 좋아하는지 뭐 다 테니스장이요. 그런 뭐 발주처나 그런 데 가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무나 뭐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멕시코는 대국입니다. 코리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 대부분 미국으로 판매되거나 유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눈이 찢어졌으면 뭐 중국, 한국, 북한, 진호. 왜 진이 또 언제 우리나라 인지도가 높아졌을까요? 강남스타일 덕에 제가 그 연도에 깡꾼을 갔다가 대안에서 강남스타일 한 3번 쳤습니다. 와, 그리고 백길라 원차 지키고. 아니 춤만 보면 됐지 왜 백길라를 원차 지키고. 그 이후로 한국이 물론 B급 문화라고 뭐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매 그 LED라든지 이런 주요 산업은 다 우리나라 포지셔닝을 다 알고 있어서 굳이 한국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대중문화에도 그때 라디오에서 계속 강남스타일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러한 식민지 문화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진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우리 오늘 당장 MOU 체결합시다. MOU가 이제 양해각서 이런 거잖아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데 제가 바이오가 저렇게 정색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되게 멕시코 사람들은 표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숨기려고. 이걸 들으면서 약간 우리 법률 팀에서 좀 검토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초반에 문서로뭘 남긴다. 그리고 내가 뭔가 계약 관련해서 뭔가 초기에 하겠다. 그건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멕시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호나우딩요가 끼랬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한테 출장을 자주 오시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분들은 여기 출장을 하고 오시는데 엄청난 비용가 심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이점이 있죠. 왜냐?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뭐 잘 사는 집 엘리베이터 가면 친구나 꼴대로 다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다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그리고 그런 바이어들이랑 끼지를 못해요. 특히 식당에 이렇게 그냥 일반 친구들 가면 이 친구는 몸둘바를 몰라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영화도 뭐 최근에 나왔어요. 드레스 코드 같습니다.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기들도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거절.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분위기 올지 모르니까 상담하고 나면 우리 구매객분들 왠지 될 것 같다. 천불 샘플 날 것 같다. 돌아가고 나서는 그게 좀 저희한테 얘기해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현지 바이어들은 좀 늦을 수도 있지. 시기가 있는. 근데 반대 역으로 우리가 늦었을 때도 그렇게 해준 데도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 그리고 뭐 프로젝트 발주처라든지 뭐 중요 기관들은 되게 뭐라고 안 만든 경우도 있어요. 1분 늦었는데 안 들어보내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나중에 뭐 이쪽 관련 분야 대신 설명하시겠지만 대부분 LC 거래로 이제 다른 선진국이나 미국, 뭐 동남아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여기는 선금 잔금 개념이죠. 50% 먼저 보내주면 내가 물건 보내고 나중에 50% 잔금을 받겠다. 사실 저희가 다음 엑스카페에 뭐 올릴 때도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팔 때 과연 줄까? 그래서 대부분 현장 거래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다들 한번 해보셨죠? 내가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을 때 뭔가 깨림직함. 근데 멕시코는 실내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저희가 무역보험공사 통해서 사고조사를 대행을 합니다. 가관이에요. 돈을 보낼 시점쯤 누군가 해킹을 해가지고 바이어의 계좌를 구매 기업의 계좌를 다른 걸로 알려줘요. 그럼 순진한 바이어는 그걸 보내요. 근데 알고 보니 해킹이 된 계좌였어요. 요즘 이런 사례가 너무 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쪽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에 그런 거 항상 뭐가 거래가 진행이 될 때 돈이 오고 갈 때는 항상 전화 및 이메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빼냐 니에토 대통령 이름이 뭔지 몰라서 니에토 대통령 자리나요? 이거 이제 빼냐 니에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다 잘 나와 있어서 뭐 별도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시장 조사 같은 걸 하실 때 물론 발로 뛰어서 센트로에 있는 그 바이어들을 다 돌아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하지만 일단 온라인이라는 밤에는 바이어들 안 만나주잖아요. 저녁 식사로.
그때 시간 날 때 이런 쪽으로 의외로 모르세요. 이런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무료로. 물론 유료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일단 통계청이나 경제부, 프로메이커, CRB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아까 초반에 보셨던 통계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특히 CRB를 들어가면 무료로 HS 코드별 관세 구제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HS 코드, 하모나이즈 스탠다드 코드 세 번을 알고 조회를 하면 되시고 우리나라 관세청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 약간 번역이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저희 무역관 사이트에 은근 정보가 되게 많아요. 저도 아직 다 못 봤어요. 왜냐면 저희 무역관이 커서 파트가 다 다르거든요. 조사 파트에 새로운 좋은 자료 되게 많은데 일부 한인신문에 계속 실리죠. 그리고 이건 좀 더 난 공신력 있는 걸 보고 싶다. 투자율이라든지 확률. 그리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들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팔고 있는 거를 현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걸 온라인 홍보하고 싶다. 유료죠. 홈패스, 알리바바 이런 건 유료 사이트고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이어 발굴고 검색하는 거고 이것도 유료인데 저희가 사실 저희한테 바이어 찾기를 의뢰를 하면 주로 많이 보는 책이 이건 물론 영양가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아예 없는 것보다 나아요. 산업별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에 4,500페소 비싸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리고 후벌스는 저희가 또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구글. 제 친구가 한국 나름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데 중남미 쪽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네는 어떻게 바이어를 발굴하냐? 구글 해서 한 600개 이메일 보낸대요. 진짜요? 그 방법밖에 없고 나머지 뭐 저런 사이트 올라와 있는 거 영향가 없다. 그냥 자기가 구글로 해서 뒤지는 게 더 빠르다. 그럼 이메일 회신 오냐? 대기업인들도 불구하고 이메일 잘 회신 잘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보내면 그 중에 관심 있는 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구글을 물론 구글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글이 정말 파워풀한 툴이고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랑 구글에서 정말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시회 정보가 저희 한인신문에 월별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참가하고 있을 때는 최소 석 달에서 6개월 이전에 파악을 해서 내 품목이 거기에 통관이 될 것이며 물류가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조사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이트들 가면은 물론 이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아닌데 이것도 저희가 현지 사이트를 조사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게 필터링이 돼서 공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옥타와 연계해서 아까 옥타 사업 계획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글로벌 마케터 양성이 있고 글로벌 지역 전문가 라는 것을 이번 수료생 분들 전체한테 드려가지고 저희 무역관에서 포트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글로벌 지역과 전문 사이트. 이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이 사이트를 쓰실 수 있어요. 거기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 이런 거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근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문가가 돼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가급적 희망자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기 아직 연락도 안 되고 힘든데 이 정도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도 거기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기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양식을 채워서 우리 이당 저희 제일 인기 많은 그렇죠? 모두가 인기 많죠. 요거를 전체 다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타랑 옥타통해서 이렇게 너무 바쁜데 나도 좀 기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짧게 한두 개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조와 이름을 외치고 해주시면
보시면 역시 한가요. 분명 우수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전학생 장학 쪽. 네, 맞습니다. USB 정도가 아니고 더